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에 아주 햇살이 밝게 있고 기온도 여기 이제 좀 그 서울에서도 이제 북쪽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 기온이 19도까지 표시된 걸 봤습니다. 진짜 가을 인사를 서로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엊그제까지 그렇게 더웠는데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저런 걸 갖다 이제 보다가 우리 조미현 한국경제입니다. 조미영 금융부 차장님이시네요. 반일 선동의 유통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표현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잔잔하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써놓은 걸 보고 참 대단하구나, 젊은 분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우리 조면 차장님처럼 좀 순화시켜서, 그리고 그래 정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다듬어서 얘기하는,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데,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품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오늘 토요일 일요일인데 오늘도 우리 국회의원님들 바쁘신가 좀 이런 걸 보고 연구하시기 바라요. 제 생각에는 기한이 전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어떤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가, 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한번 정치라는 걸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스스로들의 어떤 품격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강복절 전후로 정부를 향해 숭일이라는 딱지를 붙였을 때 어쩐지 자존심이 상했다. 정부가 일본을 숭배한다는 야당 주장에 공감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일본과 나란히 어깨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언제까지 강요당해야 하는지 착잡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입법부를 책임지는 거대 야당에 의해서 말이다.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반일 선동은 점점 유통기간이 다해가고 있다. 전체 인구 5,127만 명 가운데 일제감정기 1910년부터 1945년이죠. 직접 경험한 국민은 5.8%, 297만 명에 그친다. 이 가운데서도 일제강점기 당시 만 6세 이하 영유아였던 국민은 절반을 넘는다. 과거만큼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 요인이다. 이런 까닭에 야권이 그보다 더 센 숭일 카드를 들고 나온 건가 싶었다. 숭일이라, 일본은 솔직히 숭일할 사람은 없죠. 저도 이제 반일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갖다 지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숭일은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을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대륙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특히나 백제권 문화가 많이 전달이 돼 있고, 지금의 일본의 어떤 왕조도 백제의 후손들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했지만은 그 전에 물론 또 임진왜란도 한번 있었죠. 정유재란까지 잘 다 이제 몰아냈었고, 일본의 우리가 이제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잠시 한번 겪었던 일이지, 몇천 년 역사 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문화가 선진국이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숭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한국인으로서 같은 반일 감정이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반인류적 만행이고 마땅히 분노할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노재편 운동이 일어났다. 죽창을 들고 반일 감정을 부추긴 전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노재편 운동 자체는 순수한 애국심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다. 그렇지, 이런 건 뭐 이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 정도는 이제 해야죠. 죽창 든 건 들으면 안 되겠지만, 최근 라인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도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미움과 분노, 반감만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놓는 것이 진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는 이제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과 단 한 번의 전쟁도 치르지 않고 나라를 내준 것이 조선왕조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외세를 무조건 배척한 결과 백성들은 지옥 속에서 헤매야 된다. 그때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해가지고 45년 동안 그렇게 있던 것도 어떤 전체적인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자꾸 뭐 걸어 잠글라고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폭탄을 받고도 지금 이제 존재를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미국에 전부 다 기지 다 내놨죠. 일본에서 미군 기지 철수하라고 이런 운동 하는 거 봤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영어권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정말로 지금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이제 그 조면 금융부 차장님도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분별한 반일 감정은 과거보다 흐릿해질 수 있다. 역사를 잊어서가 아니라 각 세대가 기억하고 경험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정치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분별력도 계속 높아질 것이다. 야권의 비이성적인 반일 난장을 보면 이런 생각에 더욱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50년대 생이기 때문에 58년 개띠 아닙니까?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싫어했어요. 일본 애들 정말 싫어했어요. 그냥 미국에서 활동한 일본 선수들도 싫어하고, 다른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보겠죠. 일본하고 뭐가 붙으면은 운동에 특히나 축구 같은 것을 꼭 이겨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본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우리나라의 전기기술, 자동차가 일본을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잊혀져 가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제시대에 이제 태어났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태어났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통해서 일부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전달받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호혜평등의 시대로 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혼자 핵무장 한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어떤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다 갖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전 지구 내에서 핵무기를 다 없애면 우리도 비핵화해야 한다. 그런데 머리 위에 북한, 중공, 소련까지 전부 다, 러시아까지 전부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만 비핵화하자. 어린 친구는 그런 거 전혀 0.001%도 없는데, 비핵화할 의지가. 그러고 저렇게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핵무장 해가지고 일단은 좀 균형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 연재되는 007 그거 해서 보니까 레이저 권총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하나 이제 현실화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인간들의 내지는 대자연의 피해가 없이 집중적으로
그 핵무기만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 물론 그 전에 서로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다 없애는 걸로, 그 유난히 많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 반일 선동의 유통기간을 얘기를 하면서 핵무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조면 그 우리 차장님이 젊은 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자, 이런 거 누가 얘기를 했든 간에 우리 정치인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쪽에서 얘기를 했든 간에 향후 국가의 좀 먼 장래를 보고,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대, 이런 반대, 뭐 정치공학적으로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로 국가, 우리 국민들 위해서는 의료교육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할 사람들에 대한 동조를 하기보다는 설득을 해줘야죠.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님들 가서 설득을, 각계 전투식으로 설득들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다른 건 난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의료계획인 건 잘하고 있잖아요. 요게 원래 그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